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담 이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재 위치는 249페이지 31번 문제부터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 기술 중 역전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전이는 정신역동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기법으로서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역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나친 또는 지나친보다 의존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의존적 전이, 이런 말도 쓰죠. 의존적 전이. 이런 것은 전이의 좀 왜곡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존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 자체가 좀 지나치게 되어서 상담자에 대해서 내담자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상담자에게 넘겨줘 버리는,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다 넘겨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의존적 전이라고 그러고요. 물론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역전이죠.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에 관한 부분이나 자신의 어떤 과거라든가 자신의 경험을 잘 갈무리하지 못해서 내담자의 진술 내용이나 내담자의 어떤 행동에서 어떤 부정적인 부분, 그런 것을 통해서 내담자를 공격하거나 거꾸로 또 좋은 면을 발견을 해서 오히려 내담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잘해주거나 상담의 어떤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역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잘 묶은 것을 보게 되면 기억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과거의 자신이 되게 하여 무의식적인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현실에 대해서 왜곡을 해버린다든가, 좋든 나쁘든. 그 다음에 또 디귿과 같이 역전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상담 시 상담자 자신이 어떤 역전이 감정을 그대로 잡아내어서 자신과 내담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역전에 대한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석진이가 나쁜 케이스, 좋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귿과 같은 경우는 역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역전이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방어 기제와 그에 대한 사례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적중 상담 이런 그러면 항상 자아 또는 방어 기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보면 기억은 전이 또는 전치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밥 분풀이 한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디귿의 동일시입니다. 연예인의 동생이 마치 자기가 연예인인 것처럼 우쭐대고 다니는, 그래서 자기와 언니하고 같은 연예인급으로 스스로 동일시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입니다. 그다음 니은 투사와 반동 행성도 물론 자아 방어 기제이긴 하지만 에고 디펜스 시스템의 한 가지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니은에 나와 있는 내용, 속으로 동생을 미워하는데 동생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반동 행성이죠. 아주 부부 싸움만 하는 부부가 남 앞에서는 아주 금슬 좋은 그런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반동형성이고, 그 다음에 리얼에 자신이 동생을 미워하면서 오히려 동생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이게 투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과 디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번입니다. 프로이트의 또 오타가 났네요. 장기가 아니고 자기 방어 기제 에고 디펜스 시스템에 관련해서 속담 중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다시 말해서 반동 형성이죠. 미운데 왜 떡을 왜 줍니까? 먹고 체하라고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밉지만 차라리 줘버리는 거죠. 안 미운 척 이렇게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어 기제로서의 반동 형성이다. 34번입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동성부모를 동일시하는 자녀의 발달 단계는 뭐죠? 엘렉트라 콤플렉스
또는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나타나는 바로 남근기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합니다. 35번입니다. 정신분석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5번에 보세요. 전이 현상으로 인해 내담자는 상담자와 신뢰로운 관계를 맺지 못한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이를 통해서 결국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내담자의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유현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은 저항이나 다 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필수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35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프로이트의 자기 방어 기제 중 내담자가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두려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아 방어 기제를 우리는 고착이라고 합니다. 뭐 이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다음 중 안나 프로이트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막내딸이죠. 주로 이제 아동 심리학자로서 그 유명한 자아와 방어 기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의 그 책에 따르면 심리적 방어 기제의 병리성과 정상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 나와 있는 것처럼 방어의 강도라든가 또는 자아방어 기제를 써놓고 철회 가능성이라든지 활용된 자아방어 기제와 그 연령의 적정성, 그 나이에 그만한 어떤 방어 기제를 썼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해설을 있지만 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병리성과 정상성을 판단하는, 진단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박스 안에 있는 리얼 전이의 가능 여부는 안나 프로이트 이론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기억, 리언, 디귿과 그리고 해설에 있는 균형 이와 같은 것들이 병리성과 정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개인 심리학의 상담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알프레드 아들러를 대표로 하는 개인주의 심리학 상담 이론에 관한 얘기를 해놓는데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상담 단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초기 탐색, 해석, 재정향 단계 이렇게 나왔으니까 개인주의 상담 심리학 그래서 뭐 알프레드 아들러를 우리가 본다면은 상담의 단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상담 관계 형성입니다. 1단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바로 평가와 분석입니다. 평가 분석의 단계고 문제로 보면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서 보면 탐색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탐색의 단계가 되겠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여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해석 단계가 되겠고요. 네 번째 단계는 이 문제대로 한다면은 바로 재정향 단계 이렇게 재정향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재교육이란 말도 재정향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뭐 재교육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계인데 먼저 이 재정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재정향은 한자말로 하면 이게 다시 재자에다가 정할 정자를 하고 방향을 정한다. 다시 방향을 정한다. 이런 뜻이죠. 뭔가 수정을 해서 바람직한 것을 바꾼다 해서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리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오리엔테이션 어떤 방향성, 진함성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재정향에 대한 설명은 그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지금 보면 상담의 단계별로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초기 단계 일반적으로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자신의 기본 욕구와 소망을 명료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이때는 보통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상담관계 형성 요때는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직은 뭐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가 욕구라든가 소망을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요 탐색 단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얼에 보면 재정향 단계는 재정향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환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 리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향 단계에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계획 실행과 행동 변화를 끈기를 가지고 보살핀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은 괜찮고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환의 재교육 또는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것처럼 뭐 보살피고 행동 변화를 쫓아가면서 챙겨주는 이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기업과 리얼은 적절하지가 못하고 니은과 디귿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9번 문제입니다. 개인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뭐 한 서너 가지 상담 이론을 다 꿰뚫고 있어야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억압된 성충동은 양쪽의 열등감과 사회적 관심은 부합되는 개념들인데 억압된 성충동은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적 측면에서의 내용이고 3번에 보면 가운데 역시 페르조나 가면이죠. 누구 이론입니까? 보통 구스타프 융의 원형에 관한 5가지가 있죠. 뭐 페르조나라든가 뭐 애니마, 아니무스 이런 거 있죠. 그죠? 섀도우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인 이것은 융의 얘기고 그다음 4번에 보면 정경과 배경 이것은 미해겔 과제와 같은 게슈탈트 이런 이론이니까 5분입니다. 뭐 가상적 최종 목표라든가 열등감은 맞는데 가운데 있는 이면 교육 우리가 TA 이론에서 말하는 이면 교류, 게임 내지는 암시적 교류를 얘기하는 거죠. TA, 그 트랜스 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교류 분석 이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닌 사회적 관심과 출생 순서와 그 다음에 우월성 추구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2번이 정답입니다. 40번입니다. 아들레의 개인 심리 상담의 기법 중 스프에 침을 탁 뱉어버리는 이런 기법이 있는데 이 설명을 옳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건 뭐냐면 스프에다가 침을 뱉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저지하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의 처벌적 의미가 굉장히 강해서 못하게 말리는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니은해 볼까요? 보기에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여 내담자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기법이고 리얼에 보면 내담자 스스로 목표를 만들어 자신이 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하거나 이상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구체적인 장면들을 생각하게 하여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게 하는 것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스프의 침뱉기의 기법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0번의 답은 니은과 리얼에 관련된 얘기고 기억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as if 기법이고요. 그 다음 디귿은 역설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역설 기법은 뭐냐면 죽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죽어봐 이렇게 오히려 더 강화시켜버려서 질리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역설적인 기법이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41번입니다. 다음 중 아들러가 주장한 우선적인 과제를 표현하는 4가지 행동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 과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월적 성격입니다. 기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한다. 우월적 성격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통제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을 완벽하게 억압하려고 하는 경우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과 리얼은 각각 거꾸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에 나오는 남이 거부할 행동을 회피하고 남으로부터 입장에 매달린다. 이것은 바로 상냥한 성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또 리얼은 거꾸로 회피적 성격을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텍스트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2번 문제입니다. 개인 심리학의 상담 기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을 보게 되면 뭐 해모기법이라고 하는 디귿, 해모기법은 우리 행동주의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 마치, as if 맞는 얘기예요. 빈틈 메우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떤 기쁨인지 모르겠고. 근데 분명한 것은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 간파와 단추 누르기, 그다음에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는 as if 기법, 이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간파라고 하는 기법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캐칭 뭐 원셀프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SELP 원셀프라고 하는 기법인데 자기 간파예요. 자기를 간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간파를 해서 그것을 억제함으로 해서 파국적인 상황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담자가 허구적인 목표에 달성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막 예견을 하면서 어떤 파국적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상황에 자기는 스탑,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자기 간파를 끝내고 나서 그 간파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죠. 안 된다든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을 외치게 함으로 해서 그 행동을 막아서 어떤 비난이나 죄책감 없이 그 행동을 그만두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늘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남한테 이제 대우집도 못 받고 정말 미움받을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래 나는 미움받아서는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서 그 미움받을 행동을 내가 딱 멈춰버린다든가, 아니면 남의 비난이나 죄책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에 딱 생각이 들면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스탑! 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기법을 자기 간파라고 합니다. 캐칭 원셀프라는 기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들러 기법에 속합니다. 43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개인 심리학적 기법. 오늘 아들러 기법에 대한 부분이 무지하게 나오네요. 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담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자기 파멸적 행동 동기를 파악하고 이것을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만들므로써 내담자가 상상한 이익을 제거함으로 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또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바람직한 행동으로 가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바로 스프의 침뱉기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아들러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학생들이 장난을 치면서 그 식판을 갖고 간 아이에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죠? 그 밥을 뺏어버리는 그것을 보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지저분해요. 44번입니다. 아들러의 생활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아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울 또는 완전히 목표를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창조한 자기 나름의 독특한 생활로서 4, 5세 때에 이러한 생활 양식이 만들어진다. 생활 양식은 지배형, 해피형, 기생형, 사회형, 이렇게 4가지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4, 5세 때에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원래 또 아들러가 또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어떤 부분은 프로이트와 입장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배형은 부모가 자녀를 과잉 보호할 때 나타나. 부모가 과잉 보호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생형입니다. 남한테 모든 것을 의존하거나 기대어버리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다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 보면 기생형은 부모가 힘으로 자녀를 지배할 때 나타난다. 이것도 조금 좀 이상하네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아요. 부모가 지배할 때, 아까 기생형이 나오는 경우는 과잉 보호할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라에 보면은 해피형은 부모가 자녀의 길을 끊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와 라가 맞는 얘기고요, 나와 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와 라를 맞는 걸로 보고 나와 다는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행동주의 원리 가운데 프리맥 원리에 적용되는 것은, 프리맥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앞에다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를 주죠. 자, 컴퓨터 1시간 해. 그 대신 컴퓨터 끝나면 1시간 또 공부하는 거야
라고 아이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선행 행동을 허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프리맥 원리라고 하는 건데 주로 강화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조작적 조건 하에서 벌과 강화의 많은 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46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상당 기법에 관한 사례인가 라고 해서 엄마는 라니가 자기 전에 이빨 닦고 자는 습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자기 전에 이빨 닦으면 하트 모양의 쿠폰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학원 같은 데 잘 가면은 달란트인가요? 그걸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란트가 막 모이면, 쿠폰이 모이면 그 다 모은 걸 또 뭐 해요? 그걸 모아서 나중에 뭐 게임기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바꾸게 하는, 이게 바로 토큰 경제, 토큰법이라고 하는 거죠.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주로 강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행동주의 상담이론의 인간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행동주의 인간관. 자, 행동주의 인간관은 2번에 나오는 것처럼 행동주의 인간관에 대해서는 그 호스폴드라는 분이 초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호스폴드라는 분이 뭐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영향을 받으니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은 not good, not bad. 인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 게스탈트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게스탈트의 상담이 그 인간과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마치 백지와 같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행동주의가 인지론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서 반도라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인지적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조금은 괜찮은 존재로, 구세에 가까운 존재로 인간을 다시 조금 인간관이 바뀝니다. 그 내용이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해석에 대해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들레의 개인심리학적 상담이론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이고요. 그 다음 3번은 이제 게슈탈트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 4번에는 의사교류 분석의 상담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현실주의 상담이론에서 바라보는 그런 겁니다. 참고로 의사교류 분석 TA 이론에서 인간관을 어떻게 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릭 번이 얘기한 건데요. 인간관, TA 이론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은, 인간은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남자는 왕자로 여자는 공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8번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의 순서를 바르게 다해야 하는 것. 자, 체계적 둔감법, 볼페와 같은 고정적 조건 하에서 속한 학자들이 만든 불안 제거법이죠. 첫 번째 뭐예요? 근육 이완 내지는 긴장 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불안 위계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약한 불안부터 조금씩 심상적 삼상을 통해서 강한 불안까지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그게 가, 다, 나라고 하는 순서대로 연결되는 거니까 48번의 문제는 2번입니다. 49번입니다. 행동주의적 상담이론의 상담 기법 중 토큰법,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말했던 라니가 뭐 이렇게 토큰 받아서 좋은 걸 바꿨다는 걸 했으니까 조작적 조건 하에서 강화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 3, 4, 5는 일반적으로 토큰 내지는 강화, 벌에 관한 얘기라면 1번 보세요. 파브로프의 고전적 조건 이론의 기본 원리에 기본한 행동주의 상담이론이다. 파브로프의 고전적 조건 하에서는 강화와 벌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죠. 뭐예요? 자극과 반응,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만 등장합니다. 개실험 나오죠. 자, 이거는 토큰법은 조작적 조건 하에 대한 내용이니까 1번이 부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학자의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인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고, 자, 이 말만 나오면 관찰학습, 모방학습, 누구예요? 반두라죠. 사회학습 이론, 나중에는 사회인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금 바꿨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우리 가볍게 풀고 넘어갑시다. 51번이에요. 다음 지문은 어떤 기법에 대한 사례인가?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걱정이라는 고등학생 1학년 내담자에게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책을 읽어보라고 조언하는 것이 거꾸로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잠 안 오면 그냥 책 그냥 읽어버려라, 잠을 포기해라, 이렇게 그야말로 역설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또 탈숙고라고 하는 기법이기도 해요. 탈숙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실존주의 기법에서, 상담 기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탈숙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 뒤에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하나 넘겨볼게요. 52페이지입니다. 실존적 심리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존주의 상담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문장들로 되어 있고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인간은 독자적 존재이므로 관계를 맺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인간은 독자적인 존재다. 뭐 물론 인간이 독자적인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러나 독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과 관계성을 맺으면서 어떤 그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 나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존재,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실존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실존의 의미를 찾는 데는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4번이 좀 설명이 좀 빗나간 거고요. 53번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탈숙고 역설기법입니다. 넘어갈게요. 54번입니다. 실존주의 상담 이론 원리 중 내담자 가치한 지금 여기를 강조하며 현재 그대로의 상태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로 만남의 원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어떤 대인관계성에 관한 부분과 연결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원리를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입니다. 메이, 역시 미국의 유명한 실존주의적 상담 이론가라고 할 수 있죠. 메이가 주장한 실존주의의 상담 이론과 그 과정 중에서 내담자의 태도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활발한 토론과 토의, 협동, 통찰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물론 이것은 이제 해석 단계라고 해서 이것은 뭐 메이가 말하는 해석의 의미의 단계를 속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인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는 해석의 단계로서 내담자가 행동을 수정하기 전에 그 내담자와 상담자가 아주 격렬한 어떤 토론과 뭐 경상한 말이 좀 이상하고 활발한 토의, 협동, 통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를 해석 단계라고 한다. 누가? 메이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번 문제입니다. 실존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실존에 대해서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 우리 뭐 이 얘기 참 많이 하죠. 프랑스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뭐라 그래요? 바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그시스턴스 프레세데스 에센스. 뭔 말이죠? 저도 어렵게 발음했는데 그게 바로 본질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영어 잘 해놔놓고 한글이 헷갈리네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그시스턴스 프레세데스, 본질이 에센스니까 프레세데스 에센스,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56분의 2, 3, 4, 5는 그야말로 실존주의에 해당되는 엑기스적인 얘기를 해놓은 거고, 지금 1번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답은 1번이 틀린 것이다,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런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대체 뭔 말이냐,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모른다는 거죠. 저도 뭐 사실 잘 모르는데 이런 건가 봐요. 이 실존,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말은 참 잘 쓴 거예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한 건데, 이게 존재가 아니고, 이게 실존이라는 단어는 이게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니까 참 존재보다는 좀 더 멋있는 말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실존주의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본질이라고, 인간이 본질을 갖고 태어나느냐? 인간이 본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이 있어요. 책상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본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어떤 본질이죠? 공부하는 이 장소 내지는 어떤 기구로서의, 공부 기구로서의 어떤 본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의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물 같은 걸 보면, 일반 사물들, 우리가 만들어진 사물들 보면 대부분 다 본질을 갖고 태어나요. 용도 같은 거죠. 용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본질을 갖고 태어나냐? 인간은 어떤 용도가 있냐는 거죠. 인간의 용도가 뭐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뭐죠? 이 본질과 용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본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투되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기투라는 말은 그냥 툭 세상에 그냥 툭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참 당황스럽죠.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니까, 나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데 참 위대한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본질 없이 태어났지만 오히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본질도 만들고 또 뭐예요? 자신의 어떤 삶의 주체성도 만들고 삶의 의미도 스스로 만드는 이러한 존재로서의 실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자유와 책임에 의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본질이 앞선 존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 데 한 20년 걸렸어요. 본질이 앞선다는 말은 어떤 애초부터 정해져 있는 운명론적인 어떤 그런 본질이 아니라 인간은 실존하는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탁월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 진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어서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가 아니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상담 이론 두 번째 시간 제가 준비했던 내용 다 끝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자, 조금 빨리 해왔는데 뭐 상담 이론은 좀 계속 빨리빨리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